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새롭게 바뀐 돈의 규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모르신다면은 부자가 될 수 없다라고 로버트 기요사키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바뀐 돈의 규칙 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부자들의 음모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등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쓴 로버트 기요사키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돈의 규칙을 새롭게 바뀐 돈의 규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 바뀌었는가부터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 바뀌었느냐? 1971년에 바뀌었습니다. 그럼 대체 1971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이제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이제 돈의 규칙을 바꿔버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의회의 비준도 받지 않고 달러와 금의 교환을 금지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돈을 많이 쏟아부어서 세입보다 세출이 압도적으로 늘어난 상태였고요. 이것을 메꾸기 위해서 외국에서 돈을 많이 빌렸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기름을 수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계속 쌓여갔는데 이 국가 부채를 갚기 위해서는 미국 재무부가 계속 돈을 찍어야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71년 이전만 하더라도 이제 금을 확보해야지만 달러를 찍을 수 있었어요. 무슨 얘기냐? 이 달러라는 것에 금이 같이 묶여져 있어가지고 미국의 그 달러를 찍을 때는 미국 돈을 갖고 오면은 금을 바꿔주겠다라는 게 미국의 약속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해외 국가들은 그 약속을 믿고서 달러를 이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많이 풀면은 언제 다른 나라에서 이 달러를 가지고 금으로 바꿔줘 할지 모르니까 이제 금고 안에 금을 쌓아뒀어야 되는데 이 돈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가가 어려워져서 돈은 계속 찍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는데 그 금을 확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거 더 이상 힘들겠는데 이 달러를 금으로 계속 바꿔주는 것은 어렵겠다. 이 판단을 해가지고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우리 이제 달러 갖고 와도 금이랑 안 바꿔줄 거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분위기가 이제 뭐 미국의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게 보이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던 다른 국가들도 미국의 그런 재정 상황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했고, 의심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달러 보유량을 줄이고 금을 이제 확보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이제 움직임들이 일어나니까 미국은 이제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실제로 미국은 하루하루 파산으로 치닫고 있었고요. 버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찍어내려면은 더 많은 금이 필요했지만 그 금을 확보할 만한 그런 능력이 되지 않았죠. 미국이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나름대로 묘안을 내세운 거죠. 더 이상 달러와 금을 바꿔주지 않겠다라고 한 거죠. 그동안은 바꿔주겠다 했으니까 이 금의 양에 따라서 달러의 양이 연동이 돼서 조절이 됐는데 미국의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야, 우리 이제 달러 갖고 와도 금 못 바꿔줘.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도 금을 이제 확보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닉슨은 달러를 방어하기 위해서 금태환 정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빚의 구렁텅이에 빠진 미국을 구해내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합니다. 1971년 이전에는 금과 달러가 어떻게 보면 한 몸이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금과 달러는 완전 별개의 자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달러를 찍는 건 굉장히 쉽잖아요. 금을 확보하는 건 어려워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더 이제 달러를 많이 찍어낼 수 있는 이제 방법이 마련이 된 거죠. 그러니까 1971년에 순식간에 돈의 규칙이 바뀌면서 엄청난 돈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계속 찍어내면 되니까 달러를.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도 다 경험을 했죠? 시장에 돈이 풀리니까 그 돈이 이제 경제 호황을 가져옵니다. 돈이 넘쳐나는 거죠, 이 사회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고정 가치도 없이, 금이라는 고정 가치도 없이 막 찍어낸 돈은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믿고 받아들이는 한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니까 기업의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해지죠. 경제가 계속되는 선순환이 되는 거죠. 물론 이게 계속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거품이 끼고,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듯이 이제 인플레가 막 발생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끝은 사실 정해져 있는 거죠. 세계가 달러를 믿고 사용했던 것은 이제 그 1971년 전에는 이제 금이라는 그 기초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믿고 사용했던 건데, 갑자기 딱 끊어지니까 이제 사실 달러 말고 대체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남은 것은 이제 달러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 가치는 금과 이제 연기가 끊어지면서 없어졌지만 달러가 세계의 화폐야. 그냥 쓰던 돈을 계속 쓰는 거죠, 일종의. 그리고 이 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든 갚아주겠지. 이런 미국의 그런 신뢰, 신용, 이것을 믿고서 그 달러의 가치를 계속 이제 믿고 사용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이 쏟아지면서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죠. 우리도 이제 최근에 겪고 있죠. 화려한 파티는 계속됐고, 해마다 더 많은 돈을 찍어내면서, 더 많은 돈을 찍어내니까 시장에 풀리는 달러의 양은 점점 늘어나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당연히 상품과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가 10억이 넘어가는 것은 그만큼 한국은행이 돈을 막 찍어낸 거죠.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 5억만 가지고 있어도 서울 아파트 살 수 있었는데, 계속 정부에서 돈 찍어내니까 돈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5억 갖고는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10억을 가져야지만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이제 달러 가치는 계속 하락하고 당연히 상품과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 현상이 바로 제가 방금 서울 아파트로 설명드린 사례입니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중산층이 빅만장자가 되었고 돈이 하늘을 뒤덮게 됩니다. 신용카드로 쓴 돈을 갚기 위해서 사람들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 집값은 계속 더 빠르게 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타난 게 그거잖아요. 서울에 집 한 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억대 10억 이상의 자산가가 되는 거죠. 서울의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일어났던 거고,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씩 써도 집값이 한 달에 2,000만 원, 3,000만 원씩 올라가 버리니까 계속 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에 쓰면은 계속 내 주머니는 계속 집값이 올라서 점점 불어나고 내 소비를 늘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런 상황이 이어진 거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경제 시스템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금융위기가 확산되면서 수백만 명이 직장과 집을 잃게 되고요. 저축한 돈, 보험, 퇴직연금을 다 날리게 됩니다. 사람들은 좋은 투자와 나쁜 투자, 좋은 금융조언과 나쁜 금융조언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금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이에요. 금융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게 빚은 나쁘다. 사람들은 빚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부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은 이 빚을 잘 이용해서 오히려 더 큰 부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2008년에 서브프라임 위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곤란을 겪은 이유는 자신이 갚아야 될 부채인 집을 자산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집은 자산이 아니고 부채인데 사람들이 이게 자산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내 모든 돈을 영끌해서 집을 샀던 거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니까 완전 고꾸라지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새로운 규칙과 낡은 규칙을 알고서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칙이 있었는지도 모르고 규칙이 바뀐 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새로운 규칙은 부자를 위한 규칙이고 낡은 규칙은 보통 사람들을 위한 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낡은 규칙은 뭐고 새로운 규칙은 뭐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돈의 낡은 규칙. 돈을 저축하라. 돈을 저축하라는 메시지는 낡은 규칙이라는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1971년 이후에 달러는 가치를 지닌 돈이 아니라 집을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종이 쪼가리거든요, 그냥. 1971년 이전에는 이게 금과 연동이 돼 있어서 이게 그래도 금의 가치가 달러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근데 1971년 이후에는 완전히 그냥 종이 쪼가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 쪼가리에 불과한 이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돈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거든요. 미국 정부는 우리가 저축을 하는 거,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저축하는 것보다 돈을 더 빠른 속도로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진 돈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돈은 저축해서는 안 됩니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요즘 우리가 겪고 있는 거 인플레이션이죠. 이것은 정부와 은행 합작품이라는 겁니다. 정부와 은행은 이것으로 경제를 통제하고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오로지 돈의 가치는 사람들의 믿음으로 지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1,000원처럼 생긴 이 돈은 1,000원의 가치가 있어라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지금의 우리가 사용한 지폐가 가진 가치라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 사라질 수 있거든요. 믿음이 사라지면은 정말 이것은 완전히 이제 어떻게 되죠?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돈의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저축하지 말고 현명하게 써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버는 법을 배웁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고요. 은행에 저축을 하죠. 이런 식으로 돈 버는 법에는 관심이 많아요. 돈 모으는 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새로운 규칙에서는요, 돈을 버는 법보다는 돈을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쓴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투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투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는 의미입니다. 오래 지속되는 가치로 돈을 바꾼다. 그러니까 지폐인 이 돈은 은행과 정부에서 돈을 계속 찍어냈기 때문에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남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지금 가치가 있을 때 빨리 이 가치를 지켜주고 오히려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죠. 방구석에 돈을 묻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에 여러분들은 돈을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규칙, 돈의 낡은 규칙 두 번째, 분산 투자를 하라. 이 분산 투자라는 것은 뭐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등 골고루 여러 곳에 투자를 해놓으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아무리 분산 투자를 잘해도 주식시장이 한 30% 빠지면은 의미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해도 내 돈도 다 빠져요. 그러니까 위험이 전혀 분산이 되지 않는 거죠.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산 투자는 투자자 자신이 무슨 투자를 하는지도 모를 때나 하는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는 분산 투자를 하기보다는 특화하고 집중하여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투자할 분야에 대해서 꿰고 있고 기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여러 가지일 수가 없잖아요. 그 가장 좋은 한 가지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럼 분산 투자하지 마라가 낡은 규칙이라면은 돈의 새로운 규칙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돈을 관리하고 투자를 집중하라는 겁니다. 분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돈을 통제하고 투자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시장 가치에 의존하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현금 흐름 확보가 가능한 부동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매달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본이득과 현금 흐름 차이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경제적 안정을 누릴 것인지 경제적 공황에 허우적거릴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1971년부터 돈의 규칙이 바뀌었다. 1971년 이전에는 돈이 금과 연동이 돼 있어서 이 금의 가치가 그 달러의 가치를 보장했는데 1971년 이후에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짐으로써 말 그대로 돈은 이제 금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렸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으로 지탱이 되고 있는 건데 이 믿음마저 사라져 버린다고 하면은 이 돈이라는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 돈의 낡은 규칙과 새로운 규칙을 알고서 새로운 규칙을 따라야 되는 건데, 그 첫 번째 낡은 규칙이 무엇이냐? 돈을 저축하라. 새로운 규칙은 무엇이죠? 현명하게 써라.
돈을 저축하면 안 됩니다. 돈이란 것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졌고 더 이상 가치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돈이 지금 가치가 있을 때 빨리 가치가 유지되고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돼요. 이런 것에 우리는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분산 투자하라. 이건 낡은 규칙이라는 거죠. 분산 투자하지 말고 우리는 집중 투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가장 확실히 알고 있는 거, 여기에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여기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이 여러분들이 돈의 새로운 규칙을 알고서 이렇게 실천했을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새 빠지게 노력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런 가치 없는 돈을 모아만 두고 있다면 그것은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왜? 정부에서는 그 돈을 얼마만큼 굉장히 쉽게 정말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거든요. 무한대로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가치는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 앞으로 뭔가 재테크나 투자나 여러분의 그 재무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